이전에 페르소나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요. 확실히 젊은 구독자님들이 많아서인지 이런 내용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페르소나가 미발달되면 사회화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특히 INTP나 INFP라면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 타입으로 완벽하게 사회화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천재들이 많아서라고 했어요. 아인슈타인과 뉴턴이 INTP고요. 셰익스피어, 톨킨이 INFP예요. 그래서 만약 본인이 천재가 아니라면, 심지어 영재 소리도 들어본 적이 전혀 없다면, 만약 그렇다면 인팁이나 인프피의 페르소나로는 성공적인 사회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혼자서 추상적인 생각이나 상상에 빠져 노는 걸 잘하는 사람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유형의 페르소나로 바꾸는 게 낫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조언이 좀 냉정한 느낌이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INTP나 INFP 분들이 아니라 예술가 타입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INFP도 그렇지만 ISFP도 예술가 타입으로 보죠. 그리고 INTP 중에도 예술가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INFJ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하여튼 본인이 예술가 성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의 내용이 흥미롭지 않을까 합니다. 애니어그램으로 보면 예술가 유형은 4번이에요. INFP가 대표적인 4번 유형이지만 INFJ 중에도 많고요. 그리고 ISFP나 INTP 중에도 4번이 꽤 있습니다. 제가 4번 얘기할 때마다 이 노래 가사를 말씀드리는데요. 라디오헤드의 크립입니다. 근데 주로 1절 얘기만 했죠. 이번엔 2절 얘기를 해볼게요. 2절 가사 역시 매우 4번적입니다. I don't care if it hurts. I want to have control. 아파도 상관없다. 제어하고 싶다. 자, 이 가사는요, 4번 특유의 은근히 막가는 성향과 관련이 있어요. 4번은 불건강할 때 자기 파괴적인 면이 나온다고 했죠. 본인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I want a perfect body. I want a perfect soul. 완벽한 몸을 원해. 완벽한 영혼을 원해.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 완벽주의예요.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 만들어낼 때 아주 사소한 결함도 참아내지 못하잖아요. 보통 애니어그램에서 완벽주의자 하면 1번인데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청소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이죠. 근데 4번의 완벽주의는 좀 결이 달라요. 4번은 외부와 분리된 독립된 전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가장 강하게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창조하는 한 편의 영화, 한 권의 소설, 이런 예술작품 또한 그 자체로 완결된 하나의 독립된 세계죠. 그래서 4번에게는 이 작품이라는 게 일종의 자기 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이 곧 나라는 거죠. 예술가는 작품의 완성도에 집착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본인 또한 완벽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I want you to notice when I'm not around. 나를 알아봐 주길 바래. 내가 없을 때. 자,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의 가사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나를 알아봐 주길 바란다면서 왜 자기가 없을 때를 말하냐는 겁니다. 그냥 있을 때 알아봐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혹은 알아봐 주길 바란다면 그냥 있던가. 자, 이 가사의 주인공이 참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게 원래 예술가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소아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인 위니쿠슨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예술가들에게서 소통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와 여전히 발견되지 않으려는 더욱 강렬한 욕구.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딜레마를 감지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아이가 엄마랑 숨바꼭질 놀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숨어요. 소리를 안 내지만 얼굴은 막 웃고 있죠. 아이는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너무 깊이 숨어버린 나머지 엄마가 나를 찾지 못합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재미있지 않아요. 그렇죠. 숨는 것은 즐겁지만 발견되지 못하는 것은 재앙이다. 자, 그럼 왜 숨는 게 즐겁고 또 그러면서도 누군가 나를 찾아내지 못하면 괴로운 걸까요? 이 이상한 심리가 참자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위니쿠스는 참자기와 거짓자기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거짓자기는 대략 페르소나와 비슷한 뜻이에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좀 다르죠. 페르소나는 칼 융이 만든 개념인데 같이 중립적이에요.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저 우리 인격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만드는 인격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융의 생각입니다. 근데 위니콧의 거짓자기는 어때요? 이름부터가 좀 느낌이 싸하죠? 페르소나라는 말 자체가 불편한 분들은 아마도 그게 진짜 내가 아니라서 그럴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 융의 페르소나 개념보다는 위니콧의 거짓자기 개념이 더 마음에 와닿을 가능성이 큽니다. 말 그대로 그건
이건 가짜 나라는 거죠. 원래 진짜 나는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인데 왜 내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상대방 기분 맞추기 위해 내 감정을 감추고 이래야 하냐는 겁니다. 사회생활이고 뭐고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살아야 하나. 와, 진짜 더럽게 힘들다. 여기서 말하는 진짜 나의 생각, 진짜 나의 감정, 이게 바로 참자기에서 오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위니콧은 소아과 의사 출신 정신분석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엄마와 아이를 관찰할 기회가 많았어요. 위니콧이 말하는 참자기가 뭐냐면요, 애가 아주 어렸을 때, 대략 생후 6개월 이전의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시기는 절대적 의존기라고 해서 엄마의 무조건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기간이에요. 이때는 훈육이고 뭐고 없습니다. 애가 울면 무조건 안아주고 젖먹이고 재우고 이래야 돼요. 이 시기 아이는 오로지 생물학적 요구에 의해서 엄마를 찾는 겁니다. 이때 아이의 요구가 충분히 충족되면 아이의 정신에서 참자기가 탄생하는데요. 위니콧은 참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날것의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신호가 자발적 몸짓이라고 했어요. 아무런 의도나 계산 없이 내면의 생생한 생명력에서 우러나와 본능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유 없이 손을 뻗어 엄마의 코를 만진다든지, 기분이 좋아 발가락을 꼼지락 댄다든지,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본능과 욕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거짓자기도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만약 엄마가 엄마 자신의 기분이나 스케줄에 따라 아이를 통제한다면, 예를 들어 아이가 놀고 싶을 때 억지로 채우거나 아이가 울 때 엄마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하는 식이죠. 애를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럼 이제 아이는 생존을 위해 엄마의 요구에 자신을 맞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자기입니다. 거짓자기가 발달할수록 참자기는 내면 깊은 곳으로 숨어버려요.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버림받겠구나. 엄마가 원하는 모습으로 행동해야겠다. 라고 학습하는 겁니다. 물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생각은 언어로 하잖아요. 하지만 이 시기 아이는 말도 아직 못 배운 상태예요. 그저 살아남고자 하는 생존 본능에 의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세상에 참자기만 있고 거짓자기는 없거나 거짓자기만 있고 참자기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둘 다 있는 겁니다. 다만 타고난 기질과 어린 시절의 경험에 따라 참자기와 거짓자기의 관계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예술가 기질이 강한 사람, 예컨대 혼자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에 빠지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면 참자기를 쫓는 성향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의 내면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충동에 의해서 그런 걸 좋아하게 된 겁니다. 뭐 좋아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냥 좋으니까 좋은 거지.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참자기는요, 원래 숨겨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너무 꽁꽁 숨겨져 있어서 거짓자기만 비대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하여튼 멀쩡해 보이는데 본인은 왠지 공허감 같은 걸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너는 무슨 낙으로 사냐? 한마디로 사는 낙이 없는 겁니다. 참자기가 거짓자기에 눌려서 질식 직전 상태란 얘기예요. 근데 예술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잖아요. 참자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예술에 몰입해서 작품을 창조하는 행위가 바로 참자기에서 나온 거예요. 문제는 이걸 숨겨야 하는 거예요. 왜? 참자기니까. 참자기는 원래 숨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숨바꼭질을 하는 겁니다. 발견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술가로서의 나, 그리고 내가 만든 작품, 이 모든 게 참자기니까. 참자기를 숨기는 이유가 그게 진짜 나이기 때문이에요. 날것의 나, 꾸미지 않은 나, 아무런 의도와 계산 없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있는 그대로의 나. 그래서 상처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말하자면 방어벽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왜 사랑 고백이 그렇게도 힘든 겁니까? 진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절당했을 때 크게 다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분신 또는 자식 같은 작품이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는 게 두려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술가는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 작품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 작품에 담긴 나의 기쁨과 좌절, 고독과 희망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발견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위니콧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거짓자기를 발달시키는 반면 예술가들은 이 타협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어요. 그들은 오직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만 세상과 소통하려는 독특한 방식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지독하게 고립되면서도 작품을 통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격렬하게
자신의 영혼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술가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타인과 연결되고 싶은 욕구만큼이나 자신의 깊은 진심을 감추고 보호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다만 예술가가 이 이상한 역설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